유튜브 멤버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2일 수요일 새벽 1시 53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좌가 압류가 됐기 때문에 매매를 못했고, 월요일에는 어머니 계좌로 좀 했고, 이제 어제 계좌가 동결이 풀려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좀 올리는데요. 일단 픽 종목은 사실 지난주엔 뭐 여러 종목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오일도 7,000% 정도 일단 되죠. 인포바인이 그래서 생각이 오늘 좀 나네요.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승도 흐름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면서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주로.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 플러스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많이 설명드렸었고, 그 중에서 인포바이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아직 시장에 주목을 못 받는 종목이고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25% 상승하는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나머지 종목들은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들 또 좋은 흐름이 2주 동안 이어졌었고, 그 이후에도 말씀드렸던 뭐 정규방석 종목들 중에서도 뭐 태양광 관련된 주라든지 풍력 관련된 주 여전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을 못 올리는 동안 주식 공부방에는 일부 종목들을 좀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카카오하고 네이버 말씀드린 이후로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학회 참여 기업들, 유럽 학회, 유럽 종양 학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참여 기업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유니온 머트리얼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에 정규 방송, 어제죠. 어제 새벽에 정규 방송으로도 유니온 머트리얼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자로 이렇게 21%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로닉스도 그날 주식 공부방이 공유했었고, 크진 않아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비코전자도 공유한 후에 한 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부방에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덴티움, 레이언스, 사실 어제도 방송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제도 뭐 했었으면은 이런 덴티움이라든지 또는 뭐 유니얼 머트리얼즈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에 다들 알다시피 폭우가 왔어요. 폭우가 오면서 저희 카페 3층이 다 물이 넘치는 바람에 그거 새벽에 가서 한 4시까지 그거 좀 수습 좀 하느라고 어쨌든 제가 방송을 못 올리고 이제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까 덴티움을 비롯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장마판에 나왔죠. 월요일 이제 마무리될 때 나왔기 때문에 레이언스라든지 이런 리포트 있는 종목들뿐만 해서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아까 목록을. 그래서 이제 덴티움이 장중에 15% 급등 나왔는데, 물론 시초가 자체가 9% 시작을 했었고 한번 저는 눌러줄 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7%에서 15%까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도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뭐 수익 낸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언스도 시초가 대비해서 약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레이도 시초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공유 드렸던 이 종목들 들어가셨으면 수익은 냈을 거고요. 아, 그리고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 설명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셔서, 주식 스터디 신청을 하거나 수료를 한 분들, 주식 스터디 지금 현재는 9기 진행 중이고요. 과거에 1기부터 9기까지인 분들이 지금 한 23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는 그 젊은 부자들 마지막 등급이죠. 4등급 젊은 부자들 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만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공부방 초대 방법은 카톡 아이디 추가예요. 아이디 추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카톡에 보면 메뉴에 이거 플러스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누르시고 이렇게 아이디로 추가해서 이 영어 후는 옥션 이것을 쳐서 저한테 대화 거시면 초대해 드리거나, 정 모르겠다 그러면은 유튜브 멤버십 알림방은 다들 들어와 계시죠. 그 카톡방 거기에 제가 유튜브 업로드 하면은 거기다 공유해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의 종목들도 한번 보려는데, 사실 오늘도 제가 방송을 좀 고민을 했었던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수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테마주건 실적주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모든 게 다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재료도 그동안에는 이제 실적 재료로 많이 갔었죠. 방산도 실적 재료로 많이 갔는데, 이제는 실적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다시 조정 내지는 하락으로 가는 측면으로 이럴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항공우주가 한 7%대 하락이 나왔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보신 것처럼 어제도 제가 정규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엔디비아가
그 실적이 2분기 때 한 13% 3분기 때 한 13% 정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을 시작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5%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내일 6만 원이 깨질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모두 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수도 한 1% 이상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도 지금 하락 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전기차라든지 다 대부분 하락 중이고 그나마 태양광 쪽만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뭐 커네니언 솔라, 퍼스 솔라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SDN이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횡보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픽 종목도 확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방송 올린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14만 9천 명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달 들어서 최대치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BNC라든지 국전약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물론 제가 한 달 반 전에 픽 종목 한 이후로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죠. 지금 한 달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했는데 20선 아래에 있어요. 아직 20선 아래에 있고 조만간에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 끝나게 되면 20만 명은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된 재료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그래도 20선 돌파하면서 마지막 반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런 거 없이 정점을 찍고 오히려 계속 하락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반등할 기회 없이 또다시 하락을 하겠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이 급등할 재료가 좀 나왔죠. FTA 승인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들이 상승할 때 뭐 더불어서 뭐 이런 코로나 재학생 관련된 주들도 조금은 수급은 들어오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지수상 골든크로스는 일어났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내일 CPI가 발표가 되죠. 미국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될 경우에는 그럼 또다시 이제 감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망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이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수가 내일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은 단타나 이런 것들도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도 전강 후약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공포 지수도 소폭 상승 중이고 아직 멀었죠. 한 30포인트 정도 되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할 만한 구간인데 현재도 21.78포인트면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포 지수는 30포인트가 넘으면 본격적으로 매수를 긁어 모을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틱 건화물 지수도 0.38% 상승, 뭐 큰 힘이 없고 국채금리 0.72% 상승. 환율은 다시 1,300원을 그나마 한 이틀 정도 1,200원, 1,298원 막 7원 이랬는데 다시 이렇게 1,300원 넘는다는 것도 사실은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원유 가격도 다시 이제 90달러 돌파했고 계속 80달러대였죠. 그래서 좀 안정되는가 했는데 어쨌든 다시 오늘은 90달러 돌파하고 천연가스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되고 안정적으로 돼야지만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그나마 보합세인데 대신에 전날 좀 하락을 했어요. 어제 좀 급락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 3%대 급락이 있었어요. 어제는.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보합세로 시작은 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지수는 대부분 다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CPI 발표 이후에 다시 방향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뉴스는 사실 여러 개가 나오긴 했어요. 뭐 UAM 관련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컴투 롱투 코리아인가요? 막 그런데 뭐 게임 뭐 이런 것들 나오긴 했는데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수 자체가 약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머스크가 어제죠. 어제 옵티머스 로봇 보면 놀랄 것이란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많이 남긴 했어요. 다음 달 30일에 AI 데이를 두고서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현재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정도가 잘 버텨주고 있죠. 유일 로보틱스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2배가 올랐죠. 100% 이상 올랐고 그래서 지금은 고점 찍고 좀 하락하는 추세고
그거보다 지금 현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트는 더 낮습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과도 좀 더 관련이 되죠. 왜냐하면 사족보행 로봇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현재도 우상향하는 차트로서 그나마 시장에서는 현재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브리봇은 아시는 것처럼 어제자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급등 이후에 이제 하루는 횡보로 버텨줬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랜만에 수급이 좀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종목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간이 좀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슈들은 좀 한두 번 정도는 더 그 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켜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고, 완전 정배열이 돌입을 했죠. 돌입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일선 위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650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급등도 한 10%대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오늘 그 대동전자 피코그램은 이틀 연속으로 녹조라떼 관련해서 좀 급등세가 나왔고, 물론 재료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두 개의 공통적인 재료는 무중 기대감이었죠. 제가 2주 전에 방송했었던 그때도 이제 신규 상장과 무중 기대감에서도 대동전자 피코그램을 설명드렸었고, 사실 대동전자 피코그램은 이미 한 달 반 전부터 무중 기대감 관련된 주들과 함께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공구몬이나 실리콘투나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이제 무상증자가 발표가 됐고, G2파워가 오늘 수요일에 권리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한가 나오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동전자 피코그램이 거기에 따른 무중 기대감으로 오늘도 이제 대동전자 상한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랫단에 있는 한 3주 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죠. 인포바인, 한컴 MDS, 조선선제, 양지사.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대로 제가 한 8일 전쯤에 퀵을 했었고, 그날 바로 이제 25%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쉬어주는 모습이긴 했어요. 그리고 한컴 MDS 마찬가지고 조선선제, 양지사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괜찮죠. 대동전자랑 피코그램이 지금 상승 중이고 무중 기대감으로, 무상증자가 피코그램 같은 경우 지금 시혜가도 한 4% 상승 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 발표가 실제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차트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G2파워가 권리락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원전주들도 물론 같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것들, 인포바인, 한컴 MDS, 조선선지, 양지사 쪽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대동전자도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픽 종목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타를 치면 절대 이렇게 50% 이상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단타를 치면은 아무리 먹어봐야 한 3%.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스윙을 권장을 하죠. 또 이런 테마주에 좀 초반에 장기 테마를 구분을 해서 빨리 탑승을 해서 어쨌든 조금 그래 며칠이라도 끌고 가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한 달에 한 두 종목만 해도 돼요. 두 종목.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굳이 뭐 10종목 이상, 뭐 단타를 하게 되면 매일 한두 종목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 30종목을 막 건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물리는 것도 한 30%는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낸 거 대부분 다 뱉어낸단 말이죠. 물리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제대로 된 종목들 한두 종목만 좀 끌고 가면은, 피코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피 종목 이후에 2배 올랐잖아요. 1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좀 믿고 좀 끌고 가는, 그러다가 만약에 뭐 안 좋은 시그널 나타나면 당연히 손절가는 정하고 있어야겠죠. 뭐 그 전날에 종가를 깬다든지 또는 뭐 5일선을 이탈한다든지 본인만의 기준을 좀 세워서, 이 피코그램만 해도 20선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잘 버텨주고 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내일도 지금 시혜가 4%면 매물대 다 소화하니까 내일까지도 일단 장초에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잡아도 내가 이제 바로 한 달 만에 내 자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흐름을, 그때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무상증자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과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것들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도 대동전자하고 피코그램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한 10%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스윙을 권장을 항상 하면서도,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전제돼야 될 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이 최소한 횡보는 해야 되고,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하락이 아니라 횡보하는 상황에서, 지금 7월 달이나 8월 초처럼 횡보하는 상황에서
재료가 장기 재료일 때,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장기 재료일 때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이다. 단타 쳐봐야 2, 3%밖에 수익 못 낸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인포바잉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그날 말씀드린 이후로 급등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날이었죠. 44,600원 된 날 7월 29일 제가 7월 28일에 방송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계속 눌러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이 하락했네요. 한 15% 정도는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11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내일의 흐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항 최고 가까운 저항인 38,700원, 38,700원을 돌파를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돌파 못하고 계속 무너진다 그러면 절대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38,7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게 좋다. 마찬가지로 한컴 MDS도 17,900원이 저항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한컴 MDS도 유보율이 상당히 높아서 무중부담감이 좀 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인포바잉처럼 상가가 나오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꽤나 급등이 나왔었고 그때 들어온 거래량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7,900원을 넘게 되면은 웬만큼은 한 10%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 픽 종목이었던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선제도 보시는 것처럼 다만 아쉬운 거는 조선전자 주당 가격이 높잖아요. 157,500원. 그래서 이제 조금 거래량이 좀 적다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주목을 받던 종목이죠. 보시는 것처럼 162,500원 돌파하게 되면은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양지사도 마찬가지로 양지사가 그나마 이 중에선 차트가 제일 안 좋네요. 20선도 이탈을 했고 그래도 어쨌든 1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또 이런 패턴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급등시키고 나서 한 3, 40%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급등시키는 패턴도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신규 상장 무상증자 관련된 주들 제가 정리해드린 거 벌써 3개월이 넘었고 신규 상장 플러스 무상증자도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물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끝물이긴 해요. 끝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불씨는 있다. 그게 마지막 기회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한가 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10%대 윗골이 크게 달리는 그 정도 상승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 최근에 계속 강했었죠. 그래서 그걸로 뭐 수익 낸 분들도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상장했었던 곳들 중에서는 루닛이나 HP, SP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루닛과 코난 테크놀로지는 AI고요. 이제 HP, SP는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 계속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HP, SP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루닛도 보시는 것처럼 첫날 상한가, 종가 안 깨고 계속 이렇게 잘 지지를 해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HPSP도 한번 눌러줬지만 다시 한번 급등 나오면서 매물대 다 잡아먹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반도체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결국엔 같은 업종이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6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급등 흐름 나온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첫째 날 상장 때도 이제 하락을 급락을 했고 그 다음날 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패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27,500원 정도 현재 20일 저항선이기도 한데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래도 한 10%대 급등은 나올 수 있다. 뭐 재료 자체는 AI이기 때문에 뭐 좀 괜찮은 편인데 이제 거래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일론 머스크의 그런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재료들도 연관성이 결국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봇주뿐만이 아니라 이런 AI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분할 매수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 상장가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이제 그때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종목도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 종목도 포바이포죠. 포바이포는 물론 4K 관련된 종목이라 조금 다르긴 한데 포바이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차트인 상황에서 그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포바이포 잠깐 볼까요? 포바이포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6월달 초에 이때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했죠.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40%.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20선 이탈하면서 조정. 이때 종토방 가보면은 다 완전히 절망하는 말들밖에 없었어요. 상장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순위 살펴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사실 포고 관련된 주 이런 거 다 하루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의미 없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중고차 관련해서는 중고차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침수 차량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수급은 들어올 수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오늘자로서는 품절주, 무중기대감. 품절주는 제가 그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걸 품절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무중기대감이 있는 것들이 급등세였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는 대동전자, 피코그램 정도 보시면 되고, 유니올 머티리얼즈는 단기관리 예고죠. 단기관리 예고 때문에 한동안은 좀 횡보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유니온이 조금 뜨던지 뭐 아니면은 포스코, 엠텍이 좀 뜨던지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조금 횡보세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재료는 끝나진 않았죠. HLB 제약도 제가 월요일 방송,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유럽 아마케 HLB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같이 이제 순환매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 12%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한창바이오텍도 계속 이제 강한 흐름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덴티움 아까 말씀드렸고요. 더구전자 정도. 이렇게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대동전자 그 순환매로 같은 계열사니까 순환매로 도는 거고요.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CPI 발표 나고 나면 오히려 목요일에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CPI 발표 날 3개월 보면은 4월, 5월, 6월이 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CPI 발표 날 오히려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 해소로 인해서 다음 날은 급등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틀째는 또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대응하면 내일 뭐 종가 매수라든지 이런 전략도 있으니까 어쨌든 잘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공부만 못 들어오신 분들, 아까 그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아까 그 방법대로 하시면은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달도 같이 좋은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